자, 용산 복합개발 이슈로 인해서 몰려드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정이 이제 1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산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질적인 거주나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업무단지 확정이 됐죠. 바로 용산 역세권에 있는 정비창 전면구역과 이촌 1구역 또 중산아파트 위쪽에 있는 삼각지 역세권과 신용산역 북측 1, 2, 3, 4구역이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기도 어렵고 6, 7억 이상 들어가는 큰 금액으로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하지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분들은 오늘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함께 강의 통해서 얻어볼 주제는요.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핵심 투자처라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 제 옆에 나와 계세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핵심 투자 지역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한강로동, 이촌이동, 정비사업구역, 국제업무단지와 국제업무단지 주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 확정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요.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은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로도 이촌이동 13개 정비구역 중에서 재건축 2곳과 재개발 구역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 11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질적인 거주나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업무단지 확정이 됐죠. 바로 용산 역세권에 있는 정비창 전면구역과 이촌 1구역 또 중산아파트 위쪽에 있는 삼각지 역세권과 신용산역 북측 1, 2, 3, 4구역이 묶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다. 왜 지정을 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요. 주변 개발 계획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금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묶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이런 폭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해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에 이상이 없도록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권역의 통합개발, 통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발맞춰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그리고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음으로 해서 용산 국제업무단지도 개발을 하고 주변 지역 개발 이상 없이 진행함으로 해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축으로 탈바꿈하는 시기가 바로 눈앞에 있다. 두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바로 내년에 구역 지정과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반 분양 또 남은 지역은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삼각지역세권, 한강로, 서부이촌동 지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로 해서 좀 부촌으로 바뀌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용산 민족공원 지난주에 기사에도 잠깐 났는데요. 일부 미군기지 일부를 담을 허물고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하단부 동부이촌동 동측편에는 미군기지와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부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캠프킴 부지 개발과 맞물려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올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역과 캠프킴, 남영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지역의 상업 업무타운 개발과 주변 지역의 재개발 예정지에 이런 개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럼 세 번째, 향후 용산 투자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방에서도 용산 청약 받으시려고 거주를 서울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최소한 70점 이상은 돼야겠죠. 그런 분들은 용산 국제업무단지 아파트단지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거주하기 힘들더라도 거주를 하실 분들은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주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거래가 원활치 않아서 그리고 또 가격 상승폭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용산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국제업무단지 이상 없이 개발이 되고요. 용산 역세권 개발과 용산 민족공원 또 동부이촌동과 한남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기도 어렵고 6, 7억 이상 들어가는 큰 금액으로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부선 라인, 서울 역세권, 남영 역세권,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서 개발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 기준으로 용산권역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2억 미만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향후 개발 가치까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했을 때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과 서울 역세권이라는 대규모 개발 이슈에 수혜를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산 복합개발 이슈로 인해서 몰려드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정이 이제 1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산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산 개발 언제 되느냐 회의감, 의구심 가진 분이 많았었는데요. 용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시고 힘들어하셨겠지만 이번에 민간 개발이 아니고요. 공공 개발 플러스 민간 개발로 아파트와 상업 업무시설로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말로만 개발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0년 지금이죠. 1년 후에 내년이면 구역 지정이 되고요. 구역 지정이란 거는 앞으로 개발이 확정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반 분양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개발, 민간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도 동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민족공원, 또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되고요. 특히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더욱더 투자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용산권역 개발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지고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지가 상승폭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동부이촌동이나 한남 뉴타운권역의 실거주까지 바라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입주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가점이 앞으로 2, 3년 후에 70점 이상 되실 분들은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청약을 한다. 또한 좀 거주 여건이 너무 불편하더라도 실거주까지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 묶인 지역에서도 지분이 작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8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분들은 한 2억 정도, 2억에서 2억대 중반의 금액으로 용산권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용산 개발 3대 축의 중심축인 경부선 라인 중에서 고도 제한이 되지 않으면서 역세권 개발, 또 과거에 개발 계획이 나왔던 지역이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 경부선 라인에
서측편의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지역과 투자 전략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고 투자할 때는 용산권역의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산에 접근할 때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복합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을 용도에 잘 맞춰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